여자가 무슨 구급대야? 그냥 집에서 걸레나 빨지. 저런 여자가 이 동네에서 설치고 다니는 게 꼴 보기 싫어. 살고 싶으면 좋게 말할 때 입 다물고 들것에 올라요. 경기도 변두리 낡은 소방서 건물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녹슨 철문 사이로 구급차 한 대가 보였죠. 이곳은 동네 사람들이 골목 끝 작은 구급소라고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화려한 시내 대형 병원들과는 달리 이곳은 그저 조용하고 소박한 모습 그대로였어요. 오후 2시 구급차 옆에서 장비를 점검하는 여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연주 38살의 구급대원이었죠. 키는 보통이었지만 어깨가 곱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었고 얼굴에는 늘 진지한 표정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연주는 산소 마스크를 하나씩 확인하며 가방 안에 정리했습니다. 혈압계, 심전도 장비, 응급약품들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지 꼼꼼히 살펴봤죠. 이런 일상적인 점검이 생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현주야, 수고 많다. 소방서 안에서 나온 반장이 말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김 반장은 이연주를 믿고 의지하는 편이었어요. 네, 별일 없습니다. 이연주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는 성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짧은 대답 속에도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소방서 앞을 지나가다 이연주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가씨, 지난번에 우리 영감 살려줘서 고마웠어요. 괜찮으시다니 다행입니다. 이연주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할머니의 남편은 일주일 전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분이었어요. 이연주가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죠. 할머니가 지나간 뒤 근처 상점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현주 씨, 정말 대단해요. 그날 응급처치하는 모습 보니까 영화 같더라고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연주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상점 아저씨 눈에는 존경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연주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그녀가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707특임단에서 근무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연주 본인은 그런 이야기에 대해 일절 입을 열지 않았어요. 오후 3시쯤 이연주는 구급차 운전석에 앉아 무전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건너편 골목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젊은 남자들 서너 명이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야, 저기 여자 구급대원 봤어? 응, 웃기지 않아? 여자가 무슨 구급대야. 진짜 웃겨. 그냥 집에서 걸레나 빨지, 뭔 구급차 타고 돌아다녀. 젊은이들의 조롱 섞인 말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이연주는 무전기 볼륨을 조금 높였지만 표정 변화는 없었어요. 이런 시선들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때 무전기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골목 구급소 응급 출동 요청입니다. 위치는 신월동 147번지 70대 남성 의식 잃고 쓰러짐. 이연주는 즉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지자 아까 그 젊은이들이 놀란 듯 뒤를 돌아봤어요. 하지만 이연주는 그들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환자였거든요. 구급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동네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아가씨 참 믿음직스러워. 맞아, 우리 동네에 저런 사람이 있어서 든든해. 하지만 건너편 젊은이들의 비웃음은 계속됐습니다. 그들은 아직 이연주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어요. 조용하지만 단호하고 겸손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말이죠. 오늘도 이연주는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나 평가보다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연주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네에는 새로운 변화가 생겼어요. 골목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들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고, 낯선 남자들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 수군거렸죠. 서린파라는 조직이 이 동네로 들어온다더라. 아이고, 조용하던 동네가 시끄러워지겠네. 상점 아저씨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화롭던 골목에 조직 폭력배가 들어온다는 소식은 모든 사람을 긴장시켰어요. 그 중심에는 나창수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45살의 나창수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얼굴에는 여러 개의 흉터가 있었고 눈빛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서린파의 새로운 구역 담당자로 이 동네에 온 것이었죠. 화요일 오후 나창수는 부하 셋과 함께 골목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빨간 불빛을 켜고 달려오는 구급차를 보자 나창수는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급차가 멈추고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을 보자 나창수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이현주였습니다. 여성 구급대원이라는 사실이 그에게는 충격이었죠. 뭐야, 저거? 나창수가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골목 구급소 직원이래요. 여자 구급대원이라고 하던데요. 여자가 구급대원? 나창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세계에서 여성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거나 무시해도 되는 존재였어요. 특히 남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일에 여성이 나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현주는 응급 가방을 메고 환자가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80대 할아버지가 계단에서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였어요. 나창수는 부하들과 함께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저런 여자한테 구조받느니 차라리 죽지, 응? 나창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이현주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환자에게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이현주는 할아버지의 맥박을 재고 의식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머리를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금방 병원 가실 거예요. 이현주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창수는 더욱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여자가 저런 무거운 환자를 어떻게 옮길 거야? 우리가 도와줘야 하나? 부하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현주는 여전히 무반응이었어요. 능숙한 손놀림으로 할아버지를 들것에 올리고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여준 힘과 기술은 전문가다운 모습이었죠. 어머, 정말 대단하네. 역시 현주 씨야. 동네 사람들이 감탄했지만 나창수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떠난 뒤 나창수는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런 여자가 이 동네에서 설치고 다니는 게 꼴 보기 싫어.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야지. 그날 저녁 동네 슈퍼에서 일하는 할머니가 퇴근길에 나창수 일행과 마주쳤습니다. 나창수는 일부러 할머니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 동네 여자 구급대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주 씨 말씀이세요? 참 좋은 아가씨죠. 우리 동네 사람들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요? 저는 좀 이상하던데. 여자가 무슨 구급대야? 그냥 집에서 걸레나 빨지. 나창수의 말에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그 아가씨가 우리 영감 살렸다고요. 나창수는 씩 웃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현주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편견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다음 날 나창수는 부하들과 함께 동네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상점 주인들에게 인사비를 요구하고 젊은이들에게는 위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던 중 또다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였어요.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부딪혀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친 상황이었습니다. 이현주가 현장에 도착하자
나창수도 구경꾼들 사이에 섞여 있었어요. 또 저 여자네. 정말 지겹다. 나창수는 팔짱을 끼고 이현주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무시와 조롱의 빛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현주는 오늘도 변함없이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창수와 서린파 조직원들은 동네 곳곳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상점마다 들러서 보호비를 요구하고 젊은이들에게는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며 겁을 주었습니다. 평화롭던 골목은 점점 긴장감으로 가득 차고 있었죠. 그러던 금요일 오후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나창수의 부하들이 동네 철물점에서 용접 작업을 구경하다가 실수로 가스통을 건드린 것이었어요. 순간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골목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철물점 2층에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계단이 불길에 막혀서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우리 애가 위에 있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은 우왕좌왕했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불길이 너무 거셌거든요. 나창수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현주가 도착한 것이었죠. 상황을 파악한 이현주는 망설임 없이 구급차에서 방화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잠깐 위험해. 김 반장이 말렸지만 이현주는 이미 건물 안으로 뛰어들고 있었어요.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서도 그녀의 움직임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 여자 미쳤나? 죽으려고 작정했나? 나창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놀라움과 당황, 그리고 알 수 없는 무언가였죠. 이현주는 연기를 뚫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7살 남자아이가 구석에서 울고 있었어요. 아이는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이현주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통해 아래쪽을 확인했어요. 소방차가 도착해서 에어매트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여기로 뛰어내려야 해. 무섭지 않을 거야. 이현주는 아이를 달래며 창가로 나갔습니다. 아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나창수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현주는 아이를 품에 안고 창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에어매트 위에 안전하게 착지하자 사람들은 안도의 박수를 쳤어요. 아이는 울면서 엄마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주 씨, 정말 대단해요. 영웅이에요, 영웅. 동네 사람들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현주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이 말이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불길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창수가 현장 근처를 서성이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뾰족한 철근에 옆구리를 찔린 것이었습니다. 아! 나창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부하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우왕좌왕했습니다. 야, 빨리 119 불러. 병원에 연락해. 그때 이현주가 나창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바로 그 남자였지만 지금은 도움이 필요한 환자일 뿐이었어요. 나창수는 이현주를 보자 기겁했습니다. 와, 너 말고 남자 불러. 여자가 사람을 어떻게 들쳐. 꺼져. 나창수는 아픔 속에서도 이현주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피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고 얼굴색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이현주는 조용히 나창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살고 싶으면 입 다물고 들것에 올라요. 그 순간 나창수는 이현주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어요. 오직 환자를 살리겠다는 의지만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나창수는 이현주에게서 위압감을 느꼈어요. 이 사람 상태가 심각합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해요. 이현주는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나창수의 상처 부위를 압박하여 지혈을 시작했어요. 나창수는 아픔과 당황 속에서 저항하려 했지만 점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것이었어요. 야, 형님, 정신 차려. 부하들이 소리쳤지만 나창수는 이미 반쯤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연주는 신속하게 나창수를 들것에 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여준 힘과 기술은 어떤 남성 구급대원 못지않았어요. 구경하던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이연주는 나창수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혈압과 맥박을 재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전문적이고 정확한 응급처치였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 나창수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이연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바로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나창수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나창수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어요. 이연주의 신속한 응급처치 덕분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창수는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옮겨졌어요. 철근에 찔린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지만 다행히 중요한 장기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했죠. 이연주는 환자 이송 보고서를 작성하며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의 임무는 환자를 안전하게 병원에 데려다 주는 것까지였지만 그녀는 항상 환자의 상태를 끝까지 확인하는 편이었어요. 현주 씨, 수고하셨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안정적이에요. 응급처치를 정말 잘해주셨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연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병원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창수의 부하들이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형님은 어디 있어요?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부하들은 흥분한 상태로 이곳저곳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덩치가 큰 조직원이 이연주를 발견했어요. 야, 너 아까 그 여자지? 그는 이연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못마땅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우리 형님이 여자한테 신세 진 게 기분 나빠. 알겠어? 다른 부하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연주는 조용히 일어났지만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환자의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환자? 우리 형님이 너한테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여자 주제에 남자를 구했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조직원들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연주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그들의 말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거든요. 그때 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의식 돌아오셨는데 보호자 한 분만 들어가세요. 부하들은 서로 누가 들어갈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에 이연주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 했어요. 야, 어디가? 덩치 큰 조직원이 이연주의 앞을 막았습니다. 우리 형님한테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고맙다고 한마디는 들어야 하지 않겠어? 이연주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환자가 회복되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뭐야, 이 여자 진짜 건방지네. 조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병실에서 나창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너희들 뭐하고 있어? 조용히 해. 부하들은 부랴부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연주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환자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이 그녀의 원칙이었거든요. 나창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이연주를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창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그녀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여자가 무슨 구급대냐고 집에서 걸레나 빨라고 했던 그 말들이 말이죠. 환자분 상태 확인하러 왔습니다. 특별한 증상은 없으신가요? 이연주는 전문적인 톤으로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드러내지 않았어요. 아, 별로 안 아파. 나창수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나창수의 몸에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고열과 함께 쇼크 증상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 이연주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동시에 나창수의 맥박과 혈압을 확인했어요.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뭐야, 형님 왜 이래? 부하들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연주는 이미 응급처치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의료진이 도착하기까지 몇 분 동안 이연주는 나창수의 생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산소 공급을 늘리고 자세를 조정하고 의식 상태를 계속 확인했어요. 현주 씨, 어떤 상황인가요? 달려온 의사가 물었습니다. 쇼크 증상과 고열입니다. 맥박이 약해지고 있어요. 의사는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이연주의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 덕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어요. 1시간 후 나창수의 상태는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의사는 감염 위험 때문에 일시적으로 쇼크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병실 밖에서 부하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야, 진짜 저 여자 아니었으면 형님 죽을 뻔했어. 맞아. 의사들 오기 전에 저 여자가 응급처치 안 했으면. 혹시 진짜 707 특임단 출신 아니야?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이연주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나창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의 생명을 2번이나 구해준 사람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여자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연주는 마지막으로 나창수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부하들과 마주쳤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스럽게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병원 복도에서 이연주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봤습니다. 환자를 구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편견과 무시를 넘어서서 생명의 소중함을 보여준 하루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나창수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어젯밤 일어났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철근에 찔린 것,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여자 구급대원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까지 말이죠. 형님, 괜찮으세요? 부하 중 하나인 김태식이 다가왔습니다. 밤새 병원에서 지킨 모양이었어요. 응, 좀 나아진 것 같아. 나창수는 몸을 일으키려다가 옆구리에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아직 움직이기에는 무리였어요. 형님, 그런데 어젯밤에 있었던 일 말인데요. 김태식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 일? 그 여자 구급대원 말이에요. 형님이 쇼크로 쓰러졌을 때 진짜 대단했거든요. 의사들 오기 전까지 계속 응급처치를 해줬어요. 나창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희미한 기억 속에서 이연주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을 돌봐주던 그 모습이 말이죠. 그리고 형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여자가 707 특임단 출신이라는 얘기. 뭐라고? 나창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707 특임단은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였어요. 그런 곳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젯밤에 간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프간 작전에도 참여했다고. 김태식의 말에 나창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무시하고 조롱했던 상대가 자신보다 훨씬 강하고 경험 많은 사람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나자 나창수의 다른 부하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모두들 어젯밤 일로 인해 이연주에 대한 생각이 바뀐 상태였어요. 형님, 진짜 그 여자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맞아요. 의사들도 응급처치를 정말 잘했다고 하던데요. 부하들의 말을 들으며
나창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나창수는 그들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린파 내부의 경쟁 세력인 박민호 일당이었습니다. 어머, 창수야. 많이 다쳤네. 박민호는 가짜 걱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음흉한 빛이 서려 있었어요. 뭘 하러 왔어? 나창수는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병문안 왔지 뭐. 그런데 참 웃기네. 조직의 간부가 여자한테 목숨을 구걸했다니. 박민호의 말에 병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나창수의 부하들은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온 동네가 다 아는 얘기잖아. 여자 구급대원한테 살려달라고 빌었다면서? 서린파 체면이 말이 아니야. 박민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창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 상태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창수야, 너 때문에 조직 이미지가 망가졌어. 이제 그만 물러날 때가 된 것 같은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간단해. 내가 담당하던 구역, 우리가 맡을게. 어차피 너는 당분간 입원해 있어야 하잖아. 박민호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나창수가 다친 틈을 타서 그의 영역을 빼앗으려는 것이었어요. 그런 식으로는 안 돼. 조직 회의를 거쳐야. 회의? 창수야, 너 지금 상황이 뭔지 모르냐? 여자한테 굴복한 간부를 누가 인정하겠어? 박민호는 점점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나창수의 부하들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연주가 들어온 것이었어요. 정기적인 환자 상태 확인차 온 것이었죠. 환자분 컨디션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연주는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박민호는 이연주를 보자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 바로 그 유명한 여자 구급대원이네. 우리 창수를 구해준 영웅님? 이연주는 박민호를 잠깐 바라봤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창수에게 다가가서 체온을 재고 맥박을 확인했어요. 열은 내렸습니다. 상처 부위에 특별한 이상은 없나요? 괜찮아. 나창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민호 앞에서 이연주와 대화하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말이야, 아가씨. 박민호가 이연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창수가 많이 폐를 끼쳤죠? 조직에서 사과할게요. 이연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환자를 돕는 것이 제 일입니다. 그래도 고마운 건 고마운 거죠. 보답이라도 해야 하는데. 박민호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아가씨,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는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순간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민호의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나창수의 부하들은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연주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민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위협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순간 박민호는 이연주의 눈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단단한 의지였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라는 뜻이었어요. 박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러섰습니다. 이연주는 마지막으로 나창수의 차트를 확인하고 병실을 나갔어요. 이연주가 나간 뒤 박민호는 나창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창수야, 생각해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이야. 하지만 나창수는 더 이상 박민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이연주가 보여준 당당함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나창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쯤 나창수는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연주가 정기회진을 위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나창수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자분,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이연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전문적인 톤으로 물었습니다. 나창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존심 강한 조직의 간부가 사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혹시 몸에 이상이 있으신가요? 이연주는 나창수의 침묵을 걱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니에요. 몸은 괜찮아요. 그런 게 아니라 나창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날 제가 한 말들 정말 미안합니다. 이연주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과였어요. 여자가 무슨 구급대냐고 집에서 걸레나 빨라고 그런 말들을 했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나창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이연주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환자를 돕는 것이 제 일입니다. 이연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창수는 그 말 속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때 병실 문이 급히 열리며 김태식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박민호 일당이 우리 구역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요. 상점 주인들한테 돈을 뜯고 젊은 애들을 괴롭히고 나창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입원한 틈을 타서 영역을 빼앗으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형님, 더 심각한 건 박민호가 그 여자 구급대원도 건드리겠다고 했어요. 뭐라고? 나창수는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구리에 아픔이 느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이연주는 조용히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왜 하필 구급대원을? 형님이 그 여자한테 굴복했다고 소문을 퍼뜨리면서 그 여자를 건드려서 형님의 체면을 완전히 망가뜨리겠다고 했어요. 나창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김태식, 다른 애들한테 연락해서 우리 구역 지키라고 해. 절대 박민호 일당이 설치게 두지 마. 형님이 직접 나서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꼴로 어떻게 나가? 나창수는 자신의 상태를 한탄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을 나가고 싶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이연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나창수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상대를 말이죠. 저기, 혹시 정말 707 특임단 출신이세요? 김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연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프간 작전에 구조 전담 요원으로 참여했었습니다. 나창수와 김태식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김태식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이연주를 바라봤습니다. 과거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구급대원일 뿐이에요. 이연주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창수는 이제 그녀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때 병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며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박민호다. 김태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연 박민호가 부하들과 함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창수야, 안녕? 오늘은 기분이 어때? 뭘 하러 또 왔어? 별거 아니야. 그냥 좋은 소식을 전해주러 왔지. 박민호는 의자에 앉으며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내 구역은 이제 우리가 관리하기로 했어. 조직에서 승인도 받았고. 그런 식으로는 안 돼. 나창수가 화를 냈지만
박민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저기 그 여자. 박민호는 이연주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조직 이미지가 망가졌잖아. 그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어? 순간 병실 안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이연주는 박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지만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간단해. 이 동네에서 꺼져. 그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박민호의 협박에 나창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침대에서 내려온 것이었어요. 박민호, 선 넘지 마. 창수야,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꼴로? 박민호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연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위협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병원입니다. 그 말에는 어떤 힘이 있었습니다. 박민호는 순간 주춤했어요. 나창수는 이연주를 보며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현실이 분했어요. 이 일은 끝나지 않았어, 창수야. 박민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어요. 그날 밤 11시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잠든 시간이었어요. 나창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박민호의 위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이연주는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대기하며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조용한 밤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병원 주차장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들어왔습니다. 박민호와 그의 부하들이었어요. 모두 5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계획대로 하자. 조용히. 박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나창수를 완전히 제거하고 이연주에게도 본때를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후문으로 들어간 박민호 일당은 계단을 통해 나창수가 입원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야간 시간이라 보안이 허술했어요. 나창수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무거운 발소리였어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낀 나창수는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박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부하 4명도 함께였어요. 창수야, 잘 자고 있었나? 박민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박민호,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끝내려고 왔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말이야. 박민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어요. 나창수는 뒤로 물러섰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5명을 상대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간호사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민호의 부하가 야간 근무 간호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다친다. 응급실에 있던 이연주는 그 소리를 듣고 즉시 뛰어나왔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간호사를 위협하는 남자를 발견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이연주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너 아까 그 여자지? 딱 좋네. 남자는 이연주를 보자 흉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위층에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같이 구경할래? 이연주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나창수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간호사님은 1층으로 내려가서 경비실에 연락하세요. 이연주는 간호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어디 가려고? 남자가 이연주의 앞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연주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길을 비켜주세요. 웃기네, 여자가 뭘 할 수 있다고? 남자가 이연주를 밀치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이연주가 움직였어요. 빠르고 정확한 동작으로 남자의 팔을 제압했습니다. 어떻게? 남자는 당황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배운 격투 기술이었어요. 이연주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 3층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 나창수의 병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병실 안에서는 박민호가 나창수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알아? 박민호,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창수는 필사적으로 설득하려 했지만 박민호는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 테니까.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현주가 나타난 것이었어요. 여긴 전장이 아니야. 환자 보호구역이야. 이현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력했습니다. 박민호는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이 여자가 어떻게 여기까지? 내 부하가 맡고 있을 텐데. 박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이었어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현주는 병실 입구에 서서 박민호 일당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웃기네, 여자 하나가 우리를 어쩌겠다고? 박민호가 비웃었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이현주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형님, 그냥 가시죠. 뭔가 이상해요. 부하 중 하나가 박민호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박민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물러서면 조직 내에서 완전히 매장될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저 여자부터 처리해. 박민호가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3명의 남자가 이현주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현주는 최소한의 동작으로 3명을 모두 제압했어요.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실력은 일반인들이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럴 수가. 박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창수는 휠체어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으로 이현주의 진짜 실력을 본 것이었어요.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나가세요. 이현주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숨어 있었어요. 박민호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부하들을 데리고 황급히 병실을 나갔어요. 복도가 조용해지자 나창수는 이현주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현주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자 보호가 우선이에요. 그 순간 나창수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골목에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자리 잡았어요. 나창수는 퇴원한 후 조직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박민호는 그날 밤 사건 이후 조직에서 축출되었고 동네는 다시 평화를 찾았어요. 토요일 오후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응급구조 교육 시범이었어요. 이현주가 강사로 나선 것이었죠. 심폐소생술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정확한 압박 위치와 깊이입니다. 이현주는 마네킹을 이용해 시범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압박할 때는 최소 5cm, 분당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해야 합니다. 설명을 들으며 동네 할머니들은 감탄했습니다. 역시 현주 씨야. 우리 동네 자랑이라니까. 맞아, 정말 든든해. 시범이 끝나자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어요. 나창수였습니다. 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창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그는 마을 자원봉사 보안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이현주를 대장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창수 씨도 고생 많았어요. 이현주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주민들이 하나둘 돌아가자 나창수가 이현주에게 다가왔습니다. 대장님, 오늘 구조 시범 끝나고 식사 한 끼 하시죠. 나창수의 제안에 이현주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밥은 내가 할게요. 대신 설거지는 당신이. 네, 그럼 제가 장 봐올게요.
나창수는 기꺼이 대답했습니다. 한때 여자가 집에서 걸레나 빨아야 한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 이연주의 작은 아파트에서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나창수가 사온 과일들이 식탁에 올라 있었어요. 대장님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별거 아니에요. 혼자 살다 보니 익숙해진 거죠. 이연주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나창수는 그녀의 모든 면이 존경스러웠어요. 대장님, 그때 말인데요. 나창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박민호 일당을 제압하시던 모습 정말 대단했어요. 707 특임단 출신이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과거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일이 더 소중하죠. 이연주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나창수는 그녀의 진짜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조직 일은 완전히 정리했어요. 앞으로는 이 동네를 지키는 일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좋은 결정이에요. 이연주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약속대로 나창수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연주는 차를 우리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완전히 달라진 나창수의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흐뭇했습니다. 창수 씨. 네, 대장님. 고맙습니다. 진짜로 변하려고 노력해 주셔서. 나창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대장님 덕분에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골목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한 달 후 동네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창수가 중심이 되어 주민 자율방범대를 조직한 것이었어요.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구급 출동을 마치고 돌아온 이연주에게 나창수가 커피를 타다 주었습니다. 대장님,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이연주는 따뜻한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때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어요. 현주야, 창수야, 너희 둘 정말 잘 어울린다. 할머니의 말에 두 사람은 살짝 부끄러워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정말이야. 현주는 마음씨가 착하고 창수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잖아. 할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두 사람의 변화를 지켜봐 왔거든요. 저녁이 되자 나창수는 이연주에게 제안했습니다. 대장님, 오늘은 제가 요리해 볼게요. 창수 씨가요? 네, 요새 요리 배우고 있거든요. 남자도 집안일 할 줄 알아야죠. 나창수의 말에 이연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많이 변한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장을 보러 가는 모습을 보며 동네 사람들은 흐뭇해했습니다. 한때 여자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조폭이 이제는 그 여자에게 커피를 타다 주고 함께 장을 보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참 신기한 일이야. 상점 아저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골목 끝 작은 구급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연주는 오늘도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 곁에는 진심으로 그녀를 존경하고 아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지는 골목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편견과 무시를 넘어서서 서로를 이해하게 된 두 사람의 모습은 따뜻하고 아름다웠어요. 이연주는 여전히 조용하고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곁에는 진정으로 그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창수는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구급차의 빨간 불빛이 따뜻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